네, 정치 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안녕 할동말동합니다. 왜요? 그래도 공천은 확정되시지 안 했죠, 아직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하여간 그 상당히 좀 유력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물론 그러는데 예. 지금 저도 지역에서나 예. 서울에서도 굉장히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는데 아, 민주당 전체판? 아니 예. 저희 제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예. 저희는 지금 현재 지역구 조정이 안 끝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아, 그렇죠. 호남이 예. 많이 안 끝났지. 예. 그렇기 때문에 영암군이 해남 완도 진도에 붙느냐 안 붙느냐 아, 그 문제가 이게 있구나. 이제 오늘 내일새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구도대로 가자 하면은 결정되면서 저도 최소한 오늘 결정되지 않을까. 영암은 어느 쪽이었어요 원래? 원래 신안, 예. 무안, 예. 영암이었어요. 신안 무안 영암이었어요. 네, 여기를 선거구를 없애버려 가지고 신안은 목포로, 무안은 나주, 화순으로. 인구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다 인구 비슷해요? 예. 예. 영암은 해남완도 진도로. 해남완도 진도로. 그런데 이제 그 전라북도를 한석 줄이고 예. 여수가 음. 줄여야 되고 순천이 분구되는데 예. 여수를 그대로 두고 순천을 분구하면은 이쪽 서부에서 아, 그렇게 되는구나. 또. 그렇게 된다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아닌데 예.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요. 내일까지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대로 간다. 그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막판에 선거구 뭐 관련해가지고 선거구 획정 조정위원들한테 전화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래서 지도가 좀 이상하게 그려지기도 하고 예, 꼭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도 좀 이상하게 그려진 지역이 있어요. 아, 그렇죠. 예, 지금도 그렇기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는 예. 유일하게 한석을 줄이니까 예. 지금 전라북도 어제부터 뭐 국회에서 데모하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선거 때는 시끄럽습니다. 정말 시끄러워. 특히 네. 야당이 시끄러운 겁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 앞에서 좀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DJ나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좀 가치, 예? 지향해야 할 바 비전, 그리고 한국 사회에 관한 어떤 걱정, 그리고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거기에 관련해서 아유 그래도 중도층에 소구하려면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니야. 우리는 좀 더 무주택자들의 더 관심을 가져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우면 칭찬해 줄 것 같아.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 자리 가지고 싸우는 것 같으니까. 아니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요. 네. 야당 때 네. 공천은 시끄러웠습니다. 공천은 시끄럽다. 집권 여당은 공천을 못 받아들여도 네. 인물에 따라서 장관도 차관도 공기업 대표도 뭐 여러 가지 갈 곳이 많잖아요. 예. 그렇지만 야당은 공천을 못 받으면 4년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늘 시끄러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민주당이 시끄럽지만은 이제 공천이 끝나면은 바로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 이런 것으로 합쳐질까? 가고 합쳐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김대중 총재도 공천을 하면요. 동교동 집 민주당 당사 다 때려부십니다. 그러면은 권노갑 최고위원하고 두 분은 지방으로 내려가 계시든지 시내 호텔에 꼭꼭 숨어 계세요. 그러면 저하고 박지원하고 김옥두 총장이 이제 그 두 분들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또 여기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공천이 종료되고 발표 선거전으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탈락자들에 대해서 언론도 국민도 주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책
계획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은 아젠다가 있어야지. 예. 물론 지금도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음. 오늘 아침에도 어떤 경제학자가 왜 경제 문제를 민주당이 부각을 안 시키냐. 지금은 아무리 부각을 시켜도 전부 다 언론에서 싸움 국민 문제만. 관심도 예. 누가 공천이야? 그렇죠. 이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11시 좀 넘어서 40분에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참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분이 이제 사무총장 때 제가 원내대표였어요. 아, 한명숙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임종석 사무총장 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홍익표 예. 지금 현 대표를 한테 자리를 물려주고 자기는 성동을 떠났어요. 예. 그런데 이제 뭐 12년 만에 내 성동에 돌아왔다. 음.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 음.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이 또 떠납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예. 다시는 안 떠난다 이렇게 그 성동 구민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당에서 송파갑을 가라. 여긴 못 준다. 난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경선을 해서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전현위원으로 전략공천위원장이 결정되고 그러면은데 이제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송파갑 못 가겠다. 이게 다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기자회견상에서 밝힐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아쉽게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당에서 요구한 대로 송파갑을 받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나온다면 사람들이 조금 감동할까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거꾸로 뭐 임종석 전 실장은 어떤 결정을 취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홍영표랄지 지금 그 30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올 가능성에 관해서는 탈당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30 의원은 네. 잘 아시다시피 네. 고려대학 운동권 학생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에 관련이 됐는데 군사 정권에서 만든 거예요. 예. 자기는 김대중 얼굴을 법정에서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 그 인연으로 동교동계 민주당을 거의 50년 했을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됐든 하위 10% 평가를 받아서 저도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예. 야, 그래도 민주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네 개 세력이 화학적 단결을 단합을 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 검찰 정권에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게 김대중계는 다 없어졌다. 서른, 김한정, 이훈. 이래서 참 애석하다. 그랬더니 형님, 저는 탈당해서 출마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예. 만류도 못 하겠더라고요. 탈당해서 출마하겠다. 예, 그런데 과연 새로운 미래 이낙연 28일 신당으로 탈당했죠. 28일. 예. 이낙연 신당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가서 당선 가능성이 있겠느냐?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네요. 방금 탈당 속보가 떴네요. 28일 탈당해서 오늘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이 아니로 이재명 대표의 전체주의적 사당이 됐다. 민주당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 더욱 힘껏 싸우고 옛날 참된 민주정당이 될 수 있도록 외부에서 가차없이 비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가서 이분들이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그래서 홍영표 의원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탈당을 무소속으로 하든 새로운 미래로 들어가든 간에 뭐 당선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민주당 의원들의 당선을
가로막을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수도권에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신당으로 가거나 예. 무소속 출마를 하면은 당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예. 결과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 역할을 한다. 그런데 민주당의 지지자들 일부는 뺏어갈 수 있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켜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의 도우미가 되니까 예. 그래도 지금까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는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리한 선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구도로 가버린다면 몇 명이나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대세 지장이 없다. 대세 제 지장이 없다. 정치 경험을 보면 예. 대세 지장이 없다. 음. 예,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고 예. 또 저분들이 지금 현재 저 기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날짜가 지나면은 그래도 그러한 일은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 중성동의 전현희를 전략 공천한 거는 윤희숙 대 전현희는 이 구도로 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현희 글쎄요.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운동권 청산을 드러냈는데 예. 윤희숙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에요. 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운동권이 아니에요. 의사 출신이죠. 의사 변호사 한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머쓱. 아니 뭐라고 얘기하죠? 예. 자기들 운동권은 괜찮고 민주당의 운동권은 청산이 이런 것들이 많아요. 윤희숙 후보도 상당히 애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레임에서 벗어난 전현희가 나와버렸고 전현희는 그렇죠. 그 뭐 누가 봐도 그 정도 경력이면은 초엘리트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초엘리트죠. 서울 치대를 나와서 서울 치대 나왔습니다. 예. 예. 자기 남편하고 같이 그렇죠. 고시를 합격해서 그렇죠. 변호사를 했는데요. 예.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예. 박근혜 탄핵이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전현희 변호사 자격으로 변론을 하는데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자격증도 있는데 치과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자기 남편은 판사. 그렇죠. 이분 이력도 정말 또 예. 부산. 그렇죠. 통영이죠. 정확하게 예, 보면은 통영이지 통영. 예. 아주 그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현주 의원도 부산. 그렇죠. 예? 예. 영문과 출신이 불문과. 불문과 참. 서울대 불문과 나왔죠. 서울대 불문과 예. 출신이 고시 합격해서 그렇죠. 예. SOE 상무하다가 예. 민주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렇죠. 했는데 아무튼 이분들은 천재급이에요. 그 말씀하신 추미애, 이현주, 전현희를 전략공천을 여전사 3인방으로 전략공천을 한다. 이게 좀 먹힐까요? 어떤 전략공천의 기준이 뭡니까? 저도 지금 그것은 지도부나 당직을 안 가지고 있고 예.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모르죠. 전략공천은 보면은 현역이 사퇴한, 현역이 출마하지 않는 그런 지역은 전략공천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남한도 진도도 전략공천은 안 되는 거예요. 예. 만약 현역 의원이 지금 계시는데 그분이 10% 20% 돼가지고 내가 못하겠다 하면은 전략공천이 가능하지만은 이제 경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나올 예정인데 조국 법무부 장관은 요즘 떠요. 조국 시당. 떴어요. 와, 그 여론조사에 17%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거 이제 비례대표 중심으로 하면 꽤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쪽에서는 그 민주당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이랄지 조국 전 그 장관의 신당 조국 신당을
지지자들은 오히려 시너지가 엄청나게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예, 조국 신당이 창당한다고 하는데 우리 민주당에서 선을 긋더라고요. 그렇죠. 박홍근. 예. 이건 소탐대실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게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 아니면 연합으로 결국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정권 종식하자는 거 아니냐. 예. 그러면 함께 해야 된다. 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음. 그런데 제가 광주, 목포, 해남원도 진도를 다녀보면은 의외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에 대해서는 욕을 하고 윤석열, 김건희 이건 아니다 하는데 그래도 민주당을 선택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지역은 민주당한테 투표하고 예. 비례는 조국 신당한테 투표하겠다. 이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는 여론조사가 17% 나오고 그리고 뭐 연민이 있고 게다가 조국 전 장관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 앞순번을 단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뛴다기보다는 어떤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회해 보고 싶어서 나온 것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까지 건드린 것, 제가 이런 표현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그런 일에 아이들 문제까지 건드려서 그걸 사법적으로 재단해서 완전히 아이들 인생을 망쳐버리는 쪽으로 사법부가 가도록 검찰이 만든 것,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이 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을요. 예. 조국 장관에게 제가 맨 먼저 얘기를 했고 방송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조국 장관에게 설사 표창장이 사실이건 아니건 예. 그거 하나 가지고 일가족을 몰살한다고 하면은 이건 검찰이 너무 선택적으로 하는 거다. 과거 우리 검찰은요. 장영자, 이철이 그런 시대에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후로도 보면은 그래도 검찰도 눈물이 있었어요. 부부는 한 사람만 하고 특히 자식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들까지 네. 건드는 경우는 없었는데. 제가 최근에 박전호 네. 식탁에서 조국 장관하고 방송을 하면서 제가 조민을 물었어요. 조민 잘 있냐? 예. 조 장관 때문에 조민은 의과대학 6년 다니고 그렇죠. 인턴하고 뭐 힘든 것만 한 거야. 했는데 지금 고졸이 됐어요. 고졸. 예. 그랬더니 아주 씩씩하대요. 예. 그래서 제가 다행이긴 합니다만. 국민 대보시문에 물어라. 음. 총선에 출마를 해서 국민 심판 받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방송에서 맨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악에서 지금 관악에 살거든요. 봉천동에 관악에서 출마하든지 부산이나 광주, 특히 광주에 와서 한번 해봐라. 예. 라고 했는데 이제 신당을 창당하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좀 이거 두렵더라고요. 분명히 조국 신당은 뜰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합치는 그런 연합정당으로 비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민주당이 배척을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어차피 지역구는 안 나온다고 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국 신당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화학적으로 융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그건 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현주를 중도 보수 정도로 본다면
여기 지금 조국 신당이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어떻게 보면은 과거 정의당 정도의 스탠스란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 민주당이 좌파나 우파를 넓은 측면에서 다 포용하는 그런 대중정당으로 합리적인 좌우를 포용하는 대중정당으로 가야 된다면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건 괜찮은 민주당이 거지. 굉장히 좋은 정당이 될 수 있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맞죠. 거예요. 예. 그렇게 가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DJ는 음. 엄격하게 말하면은 중도 보수다. 맞아요.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예. 예. 그런데 예. 우리 민주당도 중도 보수, 예. 중도 진보, 중도 진보 정도 가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현주 의원도 필요하고 예. 물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 조국 신당도 우리하고 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랬다가 또 문매도 좀 맞았습니다. 아, 그리고 저 유미숙 의원 같은 경우에 잠깐 언뜻 생각해보니까 운동권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운동권이래요. 운동권이네? 서울대 유명한 운동권이었대요. 그런가? 네. 아, 신장식 변호사가 그래요? 잘 알잖아요. 거기가 국제경제과일 텐데 반도문학회 뭐 이런 거를 했었나? 모르겠네. 아무튼 예. 그냥 이게 신장식- 운동권의 범위를 네. 어느 정도까지 무슨 뭐 서클 들어가서 뭐 같이 공부하고 뭐 이 정도도 운동권이라고 치면 운동권일 수 있죠. 국어학번인가 그럴 테니까. 저도요. 예. 한일회담 반대 때 저도 제적당해가지고 아, 그거는 운동권 맞지. 그런데 그거는 운동권 사실 맞죠. 저는 내가 운동권이다 예. 이렇게 나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로 저는 미국 가버렸으니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예. 한동훈 이게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예. 자기들은 위성정당 만들면서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합쳐서 예. 당을 만드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예. 거기가 숙주가 돼서 뭐 진보당 출신들 들어온다 하는데 그분들은 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공천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결재받나요? 우리 민주당은 한동훈 결재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 책임하에서 우리가 해가지고 국민 심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내로남불하고 그런데 예. 윤희숙 의원이 운동권 운동권. 아니라고 그러네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런데 저는 신장식 변호사가 그 범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범위를 뭐 그 서클이라도 한 번 들어간 걸 다 운동권으로 치면 운동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예. 나도 운동권이네요. 앞으로 운동권이 나는 예. 근데 가령 한일회담 무슨 뭐 반대해서 임종석 정도가 돼야 운동권이다라고 하면 예. 운동권은 아니지. 아니지. 예. 나는 그 사람들이 예. 이렇게 민주화를 해주고 노동, 그렇죠. 경제 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수혜자 아니에요. 그럼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같은 사람은 수혜자면은 예. 감사하다고 해야지. 사실은 사실은 하자는 거예요. 사실은 부채 의식이 없으면 그것도 양심이 없는 거지. 그때 그 본인들은 그러면 방콕하면서 공부만 하고 그렇죠. 돌멩이 하나도 안 던졌으면 전두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그렇죠. 어? 그러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아니 그럼 지금이라도 좀 부채 의식이 좀 있어야지 사실은. 대학 때 예. 합격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사무 경험 없이 와서 영감집소리 들어가면서 그렇죠. 하니까 그렇게 아나무인이죠. 그러니까 산업화 세대든 민주화 세대든 우리가 그 다음에 저는 X 세대이기는 한데 그리고 운동권 그 막 있었을 때 그 바로 이제 마지막 89학번인데요. 예. 그 여전히 부채 의식은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 저도 있어요. 산업화 세대라든지 민주화 세대를 어떻게 갈라놓고 욕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그들 모두에 대한 부채 의식이나 미안한 감정, 열심히 고생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많죠. 그 산업화 세대라는 게 꼭 기업인만 있는 것도 아니고 노동자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 우리 민주당의 이인영, 우상호 예. 이런 사람들한테 항상 만나면 꿀려요. 저 사람들이 진짜 해가지고 그렇죠. 좀 나는 그런 편하게 감정이 살았다. 그게 인지상정이지 사실은 사람이. 이런 양심 가지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못 되지.
국민의힘은 근데 지금 그 김종대 전 의원이 아주 잘 짚어서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언급을 하는데 임종득이랄지 신범철을 아주 좋게 주고 공천을 거의 확정될 것 같고 김성교를 지금 양평으로 했잖아요.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랄지 양평 공지구도 문제가 되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윤석열과 김건희 지키기 특검 관련된 방탄국회를 위해서 그 조직원들 구성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니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그냥 거의 다 그냥 해버리고 그러니까 특검 재발의하는 것에도 지금 반대하게 프레임을 짜놓고 구도를 짜놓고 그 다음에 다음 국회에서도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안 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안 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얘기를 하지만은 현역 의원들을 아랫돌 빼서 웃돌 맞고 전부 재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역 불패란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찐윤, 진한 요소에 다 해먹었어요. 이것을 김종대 의원도 잘 지적을 하지만은 민주당에서 분석을 해서 내놔야 돼요. 맞아.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그걸 안 하는 것은 나는 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번 국민의힘 공천은 김건희 방탄, 김건희 지키기 공천이다. 무난한 공천은 결국 무난하게 패배할 것이다. 역대 국회를 보면요. 저도 국회의원 몇 번 해봤지만은 물갈이가요. 거의 50%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역이. 지금 현역들 그대로 공천하면 저 사람들 무난히 다 낙선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국민이 선택 안 하죠. 주진우 비서관도 검찰 있을 때부터 완전히 핵심이었고 뭐 청와대 가서도 용산 대통령실에 가서도 다 존자리 가잖아요. 그리고 이용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전용기의 민간인 탑승 있잖아요. 예. 그게 신모 씨거든. 그렇죠. 그게 자기 부인. 땡땡 한방병원. 예. 그 이용모 비서관 부인이잖아. 그렇죠. 거기가 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 이게 언론에서 민간인을 왜 전용기에 탑승시키는가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던 당사자가 자기 부인이고 그게 또 거대한 그 병원의 이사장이죠. 이사장 딸인가 그렇죠. 자생당 이사장이에요. 그렇죠. 자생 한방병원. 한방병원. 그런데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됐지만은 다 아껴놨다가 요소에 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구체적으로 뽑아내야 돼요. 구체적으로 뽑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김성교도 그렇지. 지금 박덕흠도 그렇지. 박덕흠 다 그래요. 아니 정우택 부의장만 정우택도 그렇죠. 돈봉투 의혹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해명도 없이 다 가서 다 이기잖아요. 지금 현역 불패인데 이태규 의원만 지금 경선에서 졌고 지금 뭐 홍문표 의원 같은 분 한 사람이 이제 경선 포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든 국민의힘의 공천은 개혁도 혁신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죠. 현역 의원들을 탈락시키면 싸우는데 그렇지만은 이제 두고 보세요. 실제로 알토란 지역인 강남벨트와 대구가 남았잖아요. 대구 경북이 남아있잖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집집마다 시끄럽다. 그래서 민주당이 시끄러운 걸 빨리 이재명 대표도 잘 수습을 해야지만은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다. 근데 국민의힘은 뭐 나쁘게 표현하면 모사, 좋게 표현하면 계획을 좀 잘 세운 것 같은 게 아니 그러니까 포장을 잘했어요. 포장을 잘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 구성도 그 사람들이 당선이 된다면 김건희나 윤석열 지키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그렇죠. 전부.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 두 분은 국정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김건희 지키는 방탄용 그렇죠. 공천만 하고 현역 의원들을 다 살려가지고 이번에 특검, 쌍특검 부결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서부터 전부 방탄 공천인데 그거를 조목조목 언론도 그렇고 민주당이 특히 이런 거 관련해서는 좀 보도 자료라도 내고 당연히 민주당이 해줘야 돼요. 예, 뭐 이렇게 우리 상세하게 언론이 팩트로만 쫙 설명을 해도 이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걸리는데 민주당은 기자는 네. 물론 자기들이 취재해서 쓸 수도 있지만 네. 거리를 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다 하는 네. 자료를 주면은 기자들이 검토해서 네. 타당하면은 보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민이 아는데 지금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격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데도 많죠. 이게 그러니까 조용한 게 참 제가 제일 처음부터 내가 복당하면서 나를 수석 부대변인 시켜라. 그럼 내가 앉아서 그거 하겠다. 예. 그리고 그 3.1절인데요. 내일 모레가 3.1절이네. 근데 지난번 3.1절 때 그 하필이면 3.1절 기념사에 일본이 우리의 뭐 파트너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일본을 이제 치켜 세우는 그런 뜻한 기념사를 해서 3.1절에 내놔야 할 기념사인가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 올해는 어떠리라고 보십니까? 개념이 없는 대통령한테 무슨 그걸 기대를 하겠어요. 조용할까? 근데 그래도 총선이니까 그래도 좀 조용하지 않겠어요? 아니 네. 보세요. 네. 지금 총선인데 네. 대통령이 전국 팔방곡곡 다니면서 대한천국을 만들어요. 천국을 만들어요. 거기다가 오세훈 시장까지 무슨 서울을 구로공단을 뭐 40층 빌딩으로 올린다? 서남권 개발. 서남권 개발? 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공항 천국 만들고 서남 뭐 개발 천국 만드는 거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거기 해당 지역은 다 좋죠. 그렇지만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거의 뭐 본인들이 그 재임 기간 동안에 될지 안 될지는 전혀 알 수가 그건 알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알 수 없는 거지.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70층 올라간다는 소리가 지금 얼마인데 되지도 않고 있어요. 영등포구 사시지 않으세요? 여의도요. 아, 여의도는 그거 다 되려면 한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또 30년 걸리지 않을까요? 그거를 이광수 의원이 너무 잘 아는데 우리나라가 건설회사가 1년에 재건축할 수 있는 캐파 자체가 5만 가구밖에 안 된대요. 예. 캐파 자체가. 모든 건설회사를 다 동원해서 그 재건축만 하라고 해도 5만 가구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할 수 없잖아요. 도로도 지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잖아요. 다른 거 지어야죠. 아니 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 제가 일찍 그랬어요. 이게 틀림없이 국방부 장관 바뀔 때 그 국방부 장관이 가서 군사, 보호구역, 그린벨트 다 풀어버릴 것 같다. 예. 다 풀어버리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지방에 있는 그런 것은 풀어도 좋은데 가장 그 밀집적인 강남 3구마저도 풀어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돼요? 그런데 이건 다 좋은 거예요. 거기서 사는 사람들, 개인 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죠. 야, 좋다. 그 전부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에 매진하고 있고 이것도 민주당이 제재를 해야 돼요. 노무현 대통령이 입번거됐다가 탄핵까지 그러니까 됐죠. 말 한마디에 근데 이게 거의 모든 행위가 지금 선거 관련된 행위인 것 같은데 이걸 왜 못하냐고요. 뭐 탄핵 역풍 분다? 아니 역풍 안 불어서 죽는 것보다는 싸울 때는 싸워야죠. 나는 막 해버려도 제지를 못하는 민주당도 내일 쌍특검 표결한다는데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쌍특검도 기왕 재개의 재투표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거부권 행사에서 돌아왔으니까 그 시한이 안 박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이 목표여야 된다. 박근혜 탄핵 때도 상정이 목표가 아니라 가결 목표를 두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승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도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 특정 유튜브가 좀 이념적으로 쏠려 있는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거 아니냐 걱정이 많은데 지금 영화 건국전쟁도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도 이른바 이제 극우 쪽에서 이 영화를 많이 띄우려고 한단 말이죠. 많이 지금 뭐 동원해서 보니까 네. 그리고 뭐 매냥 보수 언론에서는 이승만 띄우기밖에 안 하잖아요. 아니 그 조선일보는 아예 편집국 기자들까지 해가지고 무슨 문자를 제가 보낸 걸 봤는데 뭐 공짜로 관람표를 뭐 60명인가 뭐 이렇게 준다고 올 사람들은 오라고 같이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더라고요. 글쎄요. 네. 뭐 저도 음. 기류의 김대중 음. 다큐멘터리 영화 단체로 가서 보고 했지만은 저도 예. 6번 봤어요. 예. 그렇지만은 볼 수는 있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은 그렇게 역사를 왜곡해서 미화하고 이건 또 언젠가 또 그런 사태가 온다. 그래서 어두워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뭐 아니 이게 독재를 했잖아요. 했죠. 독재를 했는데 장기 집권을 했지 독재를 한 건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이건 뭐 살인하고 칼을 썼지 뭐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는 소리가 네. 똑같지 뭐. 근데 그걸 또 믿는 분들이 있고 그걸 또 동원해서 또 어떤 선거의 기획력으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나 이념적으로 분열됐잖아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도가 좀 올라간다고 그러지만은 그 30%대예요. 문제 없다고요. 이거를 이른바 중도 진보건 중도 보수건 간에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예. 전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이분은 위인이다라고 하는 극우들의 주장에 관해서 그냥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유권자들 국민 정책을 쓰는 거 아니에요. 유권자들이 잘 판단을 하시겠죠. 예. 잘 판단합니다. 지금 예. 우리 국민이 역사적으로 지도자가 훌륭해서 국난을 극복한 거 없어요. 국민이 훌륭해서 다 한 거지. 민중이 훌륭해서 한 거지. 선조도 그냥 도망쳤잖아요 우주까지. 그렇죠. 예. 이승만 전 대통령도 도망쳤고. 도망쳤죠. 예.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비명 행사.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당했죠. 예. 촛불이 됐지. 누가 개인이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민중이 한 거예요. 예. 유권자들이 한 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역사의 흐름은 한 칼로 탁 쳐서 한 단편을 뽑아 보면은 추잡하지만 예. 흐르는 도도한 물은 항상 정확하게 흘러갔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도 우리 국민이 민주당이 빨리 극복해서 본선으로 들어가면은 과거에도요 그렇게 때려부시고 난리를 피웠지만은 총선으로 딱 들어가면 뭉칩니다. 민주당의 DNA가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이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심판, 검찰 정권 종식에 함께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조국 신당, 조국 인재 영입위원장과 특별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